안녕하세요. 리뷰아즈입니다. 구미호전의 지난 리뷰들이 저작권 문제로 모두 사라진 지금 최대한 저작권을 준수하며 리뷰를 하기 위해 드라마 구미호전 속 이미지의 사용은 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라마 리뷰의 역할이 보여지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최대한 즐겁게 듣고 볼 수 있는 리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주 여우영재 사기단의 돈갑수를 이용한 뒤통수로 태무기에게 시원한 한방을 알렸지만 12회 마지막 결국 작전 미스로 되려 지하 안의 이무기를 깨우며 모든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었죠. 그리고 기나긴 일주일의 결방 이후 드디어 오늘 13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 안의 이무기 본체까지 깨어난 지금 태무기와 지무기가 합심해 이연을 공격했다면 위험했겠지만 웬일인지 태무기는 이 좋은 찬스에 지무기만을 남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원래 한 몸이었던 이무기치고 손발이 척척 안 맞는 게 역시나 손발이 없는 딱 뱀이었습니다. 데자뷰. 60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며 이연은 다시 또 이무기에게 사로잡힌 지혜 앞에 서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도 자신의 몸을 원하는 건지 허심탄회하게 이무기에게 물었죠. 이무기가 이연의 몸을 그렇게나 원하는 이유는 바로 이무기의 제일 큰 약점, 수명이었습니다. 이연과 이랑을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구미호라도 저승법에 따른 직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불사의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 존재하죠. 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불사의 몸. 그게 없다면 결국 그저 그런 악귀, 망령, 요괴 등등 언제든 수명이 닿으면 저승으로 잡혀가든 도망자로 살아야죠. 역시 현세와 마찬가지로 저승도 공무원이 복지가 잘 되어 있네요. 이무기는 이연보다 오래전에 세상에 나온 존재, 인고의 시간을 버티며 용이 되어 산신의 자리에 오르려 했지만 실패. 결국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수명이 존재하는 요괴가 되었고 더군다나 다른 요괴에 비해 성장 속도까지 빠른 것, 그렇게 이모음저모음 옮겨다니는 기생충 같은 신세가 되었죠. 그래도 나름 이름이 있는 요괴였기에 기생충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 이연의 몸을 노렸던 것이지만 늘 실패했었죠. 전월세를 옮겨다니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사람들이 진짜 사고 싶은 집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무기에게 이연의 몸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렇게 600년 동안 궁금했었던 비밀이 풀리고 지하의 몸속 지무기는 이연과 한판 대결을 펼치지만 무리수. 이연은 잠재의식 속에 갇혀있던 지하를 사랑의 힘으로 불러내고 그 사랑에 응답하듯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하에 의해 상처를 입은 이연의 부름에 다시 정신을 차린 지하는 그것을 보고 놀라는데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해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한 지하는 멘붕이 오죠. 스스로를 자꾸 포기하려는 남자를 위해 이연은 이무기 잡기 작전을 서둘러 준비합니다. 구신주와 우렁각시를 통해 전바치를 찾도록 하고 그렇게 전바치를 찾게 되면 원령검을 받아오라고 하죠. 이연이 그렇게 동분서주 남자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때 이제는 그 쓸모를 다하여 존재의 가치가 희미해져가는 방송사 사장이라고 보기엔 추노 대기리에게 쫓기다 지친 노비 3정도로 행색이 누추해진 꽈리 집사는 이연의 집에서 받아온 꽈리 나무를 들고 열심히 도망가는 중이었죠. 이무기든 구미호든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꽈리 나무만 있으면 된다며 구미호전 초반 이무기를 조종하는 진짜 빌런이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제 입을 부끄럽게 만든 차는영. 뻔히 갑자기 뒷좌석에 나타난 것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현용에게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총으로 총알 세례를 퍼부은 후 차 안의 그득한 화약 냄새와 꽈리나무를 교환한 차는영. 그렇게 꽈리나무를 잃고 허탈해하는 그 앞에 이번엔 태무기가 1980년대 여곡성의 귀신이 등장하듯 등장합니다. 그리곤 모든 걸 다 잃고 하찮아진 자기 부하를 보며 이제는 네 할 일을 다 했으니 편히 쉬라며 퇴직금으로 꽈리 대신 역병을 선물합니다. 그렇게 태무기가 말한 환란의 시작, 역병 숙주가 되어 경찰서에 간 차는영, 몸을 벅벅 긁으며 세상에 역병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위기를 감지하고 고민에 빠진 타리파, 남자의 명부를 꺼내놓고 어떻게 이 환란을 끝낼까 고민 중이었는데요. 그런 타리파를 보고 현용은 그 옛날 복귀리를 떠올리며 어떻게 이연의 여자이고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럴 수 있냐며 당신은 변한 게 없다고 화를 내죠. 이연과 남자도 600년 전 그때처럼 데자뷰를 겪고 있지만 타리파와 현용 또한 그 옛날 복귀리를 잃었을 때처럼 데자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리파의 지난 행동과 지금의 행동을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과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역기가 들어 명부를 수정하여
죽인 며느리가 지금 역병을 퍼뜨릴 수 있는 역기나 다름없는 이무기가 들어선 남지아와 혹시 같은 사람은 아닐까? 또는 그때의 상황이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명부를 고쳐 며느리를 죽인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복길이처럼 이연 또한 명부를 고쳐 죽임을 당한 지아 때문에 복길이와 비슷한 자기 희생을 하게 되는 새드 엔딩이 되는 건 아닐까? 처음엔 자주 나오는 복길이의 이야기 때문에 복길이가 누굴까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중요한 건 누구냐가 아니라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과거의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과연 타리파와 현용은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이렇게 타리파가 지아의 생사를 고민하는 그때 태무기는 퇴직금 주고 쫓아버린 꽈리 집사 대신 이랑을 살려주는 스카웃비를 지불하고 기우리를 스카웃합니다. 덕분에 이랑은 깨어나지만 기우리는 태무기와 은원관계가 성립하죠. 이 관계가 나중에 어떤 슬픈 상황으로 변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한편 그렇게 깨어난 이랑과 구신주, 남지아와 알바들로 구성된 땅꾼 조직을 결성한 이연, 우렁각시가 구해온 원령검으로 이무기만 베어낼 작전을 세웁니다. 대망의 D-Day, 우렁각시의 집에는 결계가 세워지고 떨어져 나온 이무기를 담기 위해 구렁이까지 준비한 이연. 역시나 케이지에는 재물의 용도가 아닌 그릇의 용도가 될 동물이 들어있었네요. 아무것도 없다는 뇌피셜은 틀렸지만 이무기를 담아 나올 케이지라는 뇌피셜은 맞았다라고 우기고 싶네요. 그렇게 이연과 남지아는 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혹시 태무기가 건 암시 때문에 구신주와 우렁각시가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닌가 노심초사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안으로 들어간 이연과 지무기 둘 다 각자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승리는 이연이었습니다. 지무기는 남지아인 척 이연의 품에 안겨있다가 원령검을 들고 이연의 혼을 베어버린 후 그의 몸에 들어가려 했죠. 쓰러진 이연을 확인하고 옮겨 심을 비늘을 떼어낸 순간 벌떡 일어나 비늘을 뺏어버린 이연. 사실 이연은 전바치에게 원령검을 구하지 못했고 급하게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만원짜리 목검을 사왔죠. 그리곤 일부러 지하 안에 이무기가 듣게끔 정보를 흘리고 역이용, 어떤 식으로든 지무기가 움직일 것을 한 이연의 승리였죠. 이무기의 비늘은 USB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비늘을 상대방의 입에 넣으면 본체의 기록이 옮겨가며 이동이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아직 지하의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 이연의 큰 그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지하의 몸에서 지무기를 떼어내 구렁이로 옮겨 없앤다 해도 태무기는 남아있는 상황. 두 이무기 중 힘과 능력은 태무기 쪽에 쏠려 있으니 아마도 이연은 둘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여 싸우게 한 뒤 한 번에 둘을 없애고 이 싸움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 이 상황에 타리파는 지하의 명부를 금일로 바꾼 상태. 예고편에 나온 같이 치자는 말이 과연 지하를 원하는 태무기와 이연의 협공으로 타리파를 치고 명부를 바꾸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미 타리파와 얘기가 끝난 이연의 태무기를 내세 출입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일지 도저히 예고편을 믿을 수 없는 지금 내일만 기다리며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최 팀장님 뭔가 수상해.